안녕하세요. 모두의 수학입니다. 2020학년도 3월 고3 수학 가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8 같은 경우는 2의 세제곱이 되겠죠. 거기다가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요. 지수끼리는 곱해서 4를 해주시고 마이너스 1을 지수에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두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 갈 때 6이 커졌죠. 6이 커졌는데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는 3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차를 3번 더한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차 한 칸 갈 때 2씩 커지는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는 A8을 물었는데 A5를 기준으로 3번 더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차를 3번 더하면 되는 것이고 11 더하기 6이 됩니다. 따라서 17이다.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극한값 계산인데요. 동그라미 빼기 세모라고 되어 있으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를 위아래에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분모부터 써보면 루트 4n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뒤에도 4n제곱 빼기 뭐가 있겠죠. 물론 이 안에 있는 건 어차피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제곱해서 4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 1이 남을 거고 세모를 제곱하면은 4n제곱 빼기 2n 빼기 1을 빼게 됩니다. 그러면은 4n제곱이 사라지고요. 1차 항이 4n 그리고 상수항이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안의 1차식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0으로 갈 상황이죠. 위아래를 n으로 나눠주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수열의 극한을 취해주시면 이쪽 부분은 어차피 0으로 모두 가게 됩니다. 따라서 자, 여기는 루트 4니까 2 더하기 2분의 4가 되기 때문에 극한값 1이다. 정답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이게 미분계수 모양이 맞아지려면 앞에서 뒤에 거 빼면은 2h가 남죠. 그게 분모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로 나눠주고 전체에 다시 곱하기 2를 해주시면은 원래 식이랑 이제 같아지고요. 그럼 여기가 2니까 이 극한값이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f'2가 되는 것이고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함수를 구해주시면요. 3x 제곱 빼기 4x가 되고 2를 대입해 주시면 12 빼기 8이 됩니다. 4가 되겠죠? 2배를 하시면은 8 된다. 따라서 정답 3번이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분합 SN을 주고 AN을 묻는 문제에서는 N이 1일 때랑 2 이상일 때 따로 해야 되는 거를 챙기시면 됩니다. 1 대입했을 때는 저기다가 직접 대입을 하셔서 구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이 식의 모양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같아지겠네 라고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에서 100보다 커질 때를 묻는데 최소값이 전부 다 1보다 훨씬 클 때니까 첫 번째 항은 굳이 안 구해도 되기는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둘을 따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n-1을 대입했을 때를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차항은 어차피 사라질 거예요. 2n제곱, 2n제곱 사라질 거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이 안에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3n이니까 마이너스 7n 될 거고요. 상수항은 2 더하기 3이라서 플러스 5가 됩니다.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4n 마이너스 5가 되고요. 그러면 언제 100보다 커지냐라고 했죠. 그러면 4배 해서 105보다 커지려면 n이 25를 하면 100이 되고 26을 하면은 104가 되죠. 그래서 26.25가 되겠네요. 그러면 자연수 최소값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이거는 중요해서 별표를 쳐놨는데 로그가 나오면 무조건 진수 범위 그리고 간혹 가다가 밑에도 문자나 식이 나오면 밑이나 진수의 범위를 꼭 따지셔야 돼요. 여기 진수는 양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은 1이 아닌 양수여야 합니다. 그러면 n제곱 그리고
빼기 9n 더하기 18이 일단 0보다 크다를 무조건 써놓고 시작을 하세요. 이게 쓰이든 말든. 자, 근데 1보다 작으려면 여기가 18보다 작으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부등식을 먼저 풀어볼게요. 그러면 18을 날려주면은 얘가 0보다 작다가 되겠죠. 따라서 n 범위는 0부터 9까지가 됩니다. 자, 이쪽 부등식을 이제 두 번째 부등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3이랑 n-6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러면은 작은 거 3보다 작다 또는 6보다 크다가 나오겠죠. 따라서 n이 3보다 작을 때는 얘랑 교집합을 해주시면 0과 3 사이인 거 하나가 나오고요. 다음에 6보다 클 때는 얘랑 교집합을 해주시면 6과 9 사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연수로 가능한 n은 1, 2, 7, 8이 됩니다. 더해주시면 3, 더해주시면 10, 더해주시면 18. 따라서 정답은 5번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7번입니다.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면 0은 앞에 못 오겠죠. 근데 210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 자리 숫자를 만들 때 앞에 올 수 있는 게 3이나 4는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 1이 오거나 아니면 2가 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이 왔어요. 그러면은 중복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가능한 거 4개, 4개, 4개 따라서 4의 세제곱 64가지가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이나 4가 오면 당연히 2100보다 커지겠죠. 그러면은 3이나 4가 아니라 2나 3이요. 만약에 1이 왔어요. 그러면 이 뒤에 뭐가 오든 얘보다 작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도 0으로 정해지네요. 그러면 여기에 4가지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6가지, 2개를 더하면 80까지 정답 1번이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8번입니다. x가 0의 우극한으로 가면은 x 빼기 1 자체는 마이너스 1의 우극한으로 가겠죠. 이거는 올바른 표현은 아닌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이 점에 가까워지고 그때 함수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냐?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1의 우극한으로 가요. 그러면은 1 오른쪽에서 1에 가까워지면 이 점에 가까워지고 그때 함수값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거를 다시 극한을 보내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수학적으로 옳은 표현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의 우극한을 하면 마이너스 1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는데 이렇게 가면은 1의 오른쪽에서 1로 가까이 가면 함수값은 마이너스 1보다 아래쪽에서 위로 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1의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그러니까 좌극한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 왼쪽에서 마이너스 1에 가까이 가면 함수는 이쪽에 가까워지죠. 그 함수값이 2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째로 이 극한값이 2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2개를 더하라고 했으니까요.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소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직접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 정도면 그냥 대입해도 되는 숫자죠. 자, 소수일 때는 A2를 이제 구해볼게요. A1이 소수면 A2는 어떻게 되냐면 A1에 3을 더한 다음에 반띵해요. 자, 3을 더하면 10, 반띵하면 5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항도 얘가 소수니까 3을 더해서 8인데 반띵하면 4가 되겠죠. 4는 이제 소수가 아니게 되겠죠. 그러면은 A4는 어떻게 되냐면 A3가 소수가 아니니까 A3 더하기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7은 다시 소수가 되니까요. A5는 어떻게 되냐면 3을 더해서 반띵해서 5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소수니까 3을 더해서 반띵하면 4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소수가 아니죠. 그럼 A7은 어떻게 되냐면 A6에다가 6을 더하는 거니까 1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8 같은 경우는 얘가 소수가 아니죠. 그러면은 A8은 A7에다가 7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7이 나옵니다. 정답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2차 함수는 ax 제곱 더하기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1사분면 쪽에선 얘가 양수니까
y는 2x가 되겠죠. 그게 2차 함수랑 접하니까 같다고 했을 때 접점이 생기려면 교점이 하나, 그러면 중근이 생겨야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가지고 는 0을 해주시면은 a 값이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2분의 1을 대입하시면 얘를 2분의 1로 묶어주시면 x 빼기 2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b의 좌표가 x 좌표는 2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대입하시면 y는 4가 되겠죠. 그래서 2,4가 b의 좌표가 되는 거고 저희는 이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이 넓이를 구할 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2차 함수가 있을 때 2차 함수일 때 이거 넓이 공식을 외우고 계시면은 삼각형에서 이 넓이 빼는 식으로 계산하는 게 오히려 계산이 편할 것 같고요. 혹시 그 공식을 안 외우고 계시면은 정적분으로 0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하시면 이만큼 넓이가 나오겠죠. 거기서 삼각형을 빼는 걸로 계산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게요. 그러면은 AOB 삼각형은 넓이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하신 다음에 여기 x좌표이면 여기 마이너스 2라서 밑변 4겠죠. 높이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주황색 삼각형 넓이는 8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빨강색 넓이를 뺄게요. 빨강색 넓이는 2차 함수가 넓이가 되는데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2랑 2예요. 그러면은 s는 s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6분의 2차 함수 최고차 한계수가 2분의 1이죠. 6분의 a 곱하기 이 x 좌표 두 개를 빼요. 그럼 4가 되겠죠. 해서 세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혹시 이 공식을 모르시면은 전 자주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모르시면 아까 말했던 대로 정적분을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를 3번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가 3이 되겠고 3분의 16이 돼서 8에서 3분의 16을 이제 빼주시면은 저희가 원하는 넓이 3분의 8이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넓이 공식을 한번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6분의 a에다가 절대값 씌워주시고 두근의 차에 세제곱을 하시면은 넓이가 나옵니다. 2차 함수랑 3차 함수 다 넓이 공식들이 있는데 2차 함수 정도는 외워두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11번입니다. 흰 공을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공을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흰 거를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빨간 거 2개, 검은 거 4개니까 총 6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6개의 자리가 있는데 빨간 거를 이제 2개를 자리를 2개 골라서 빨간 거 2개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로 6C2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나머지 자리에 검은 거 4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흰 공 2개를 넣어주면은 되겠죠. 흰 공을 이제 넣어줄 건데, 그러면은 6개를 배치했으니까 사이사이랑 양 끝이 총 7개가 있겠죠. 그러면은 7개 자리 중에서 흰 거 들어갈 자리 2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6C는 15가 되겠고요. 얘는 21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곱해주시면은 15에다가 20을 곱하면 300이고 1을 곱하면 15가 되겠네요. 그러면 더해주시면 315,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fx 곱하기 gx가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g 같은 경우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고요. 1 이상에서 f는 이거 자체가 1 이상에선 연속이고 1보다 작을 때 얘는 연속입니다. 그러면 f는 1에서 불연속이 지금 될 수 있겠죠. 실제로 1에서 불연속이고 그럼 2개가 곱해서 연속이 된다는 거는 x는 1 부분에서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같아야겠죠. 좌극한부터 생각을 해보시면요. fx 같은 경우는 이 식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거기다가 gx를 곱해주시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일단 극한값이 일단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함수값이랑 같든 말든 할 수 있는데, 이게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지금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도 0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분자에다가 1을 대입하셔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다. 이게 통째로 0이려면 더해서 마이너스 2면 되겠죠. 그래서 b 값이 마이너스 a 빼기 2다 라고 여기에 바꿔서 넣어 주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분자 부분을 x 빼기 1로 인수분해 하시면 2x 제곱 하시면은 2x 세제곱 나오고, 여기서 2차항이 나오는데 여기 2차항이 없으니까 플러스 2x 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서로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1차항이 여기서 마이너스 2x 나오는데 ax 나오려면 a랑 2를 더해 주시면은 서로 지워지겠죠. 상수항까지 맞아집니다. 그러면 리미트 하신 다음에 극한을 취하면 x-1이 이렇게 지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극한을 취해 주시면 a 플러스 6이 나옵니다. 이제 함수값을 보면요. f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3분의 1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g에다가 1을 대입하면 2 플러스 a 플러스 b인데, 이게 아까 저희가 0이 된다고 했죠. 그럼 함수값은 0이 돼요. 그게 좌극한이랑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a 값이 마이너스 6이 되고 b 같은 경우는 4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에서 마이너스 6을 빼면 10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물론 우극한도 같은 거를 원래 하셔야 되겠지만 당연히 함수값이랑 같을 거예요. 13번입니다. 등비 수열이라고 했고요. A3이랑 A7의 등비 중앙을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곱하면 A5의 제곱이 되겠죠. 왜냐면 얘는 A5의 R제곱이고 얘는 두 항 앞에 있는 거니까 R제곱분의 A5니까 두 개 곱하면 A5의 제곱, 거기에 A5를 한 번 더 곱하면은 이게 A5의 세제곱이 됩니다. 그럼 세제곱해서 125, 5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A5는 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A4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항 A5를 R을 한번 나눠주면 되겠고, A8 같은 경우는 A5에다가 R을 3번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모의 A6은 A5에다가 R을 한 번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6분의 13이라는 거고, 5는 위아래 전부 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R을 위아래 곱해주시면 R 4제곱 더하기 1분의 나누기 R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크로스로 곱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R제곱을 치환을 하셔도 좋고요. 치환을 안 해도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3R제곱이랑 2R제곱으로 하시면 되겠고, 플러스 6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으로 하시면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R제곱이 3분의 2 또는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공비가 1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제곱하면 그대로 1보다 커질 거고요. 따라서 R제곱이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A9가 되겠죠. A9는 우리가 A5를 알고 있어요. A5에서 4칸을 더한 거니까 공비를 4번 곱하면 됩니다. A5는 5였고 R제곱이 2분의 3이니까 그걸 제곱해서 4분의 9를 곱하시면 4분의 45, 정답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 3의 절대값 EX 그래프하고 로그 3의 x 플러스 3이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직선 AB가 생길 텐데 a를 지나면서 이 AB의 수직인 직선이 y축이랑 만나는 점을 이제 c라고 했어요. 그릴 때 ABC의 넓이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AB의 길이나 AC의 길이, 그리고 이 각에 대해서 좀 조사를, 각은 당연히 수직이겠죠. 그래서 이 길이 두 개 알면은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좌표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3의 x 플러스 3하고 얘가 만나는데 A 같은 경우는 x 값이 음수일 때니까 로그 3의 마이너스 2x를 비교하시면 되겠고, 그럼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x가 돼야 되기 때문에 x 값이 마이너스 1 된다. 따라서 a의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 대입하시고 그거를 여기 대입하시면 로그 3의 2가 되겠죠. 이렇게 좌표를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b 같은 경우는 로그 3의 x 플러스 3하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x값이 양수일 때니까 로그 3의 2x로 해서 진수끼리 같다 해주시면은 x값이 3이 나옵니다. 따라서 b의 좌표는 3, 한 다음에 여기 대입을 해주시면 로그 3의 6이 되겠네요. 그러면 AB의 길이를 일단 구할 수가 있습니다. X끼리 빼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Y끼리 빼면은 밑에서 위를 뺄게요. 그러면 로그 3의 2분의 6이니까 이게 1이에요. 1. 그래서 Y끼리 빼면 1이고요. 제곱해도 1이겠죠. 그래서 길이는 루트 17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 A를 지나면서 AB의 수직인 이 직선의 방정식을 L이라고 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수직이니까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데 일단 AB의 기울기를 찾아보면요. X끼리 빼면은 3 빼기 마이너스 1, Y끼리 빼면 로그 3의 6 빼기 로그 3의 2 하시면 분자는 1이 되고요. 분모는 4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하는 L 같은 경우는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겠죠. 그리고 점 A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로그 3의 2를 지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x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y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C 좌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에서 C까지 길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AC 길이는요. 자, A의 좌표 X좌표끼리 빼면 1이죠. 그래서 제곱하면 그대로 1이고요. 그 다음에 Y좌표끼리 빼시면 로그 부분이 지워지고 마이너스 4만 남습니다. 제곱하면 16이 돼서 길이가 루트 17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길이 두 개가 똑같이 루트 17이죠. 그래서 AB 길이랑 AC 길이랑 똑같이 루트 17인데 여기는 직각인 거죠.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밑변 높이 곱해서 반띵 하시면은 넓이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했고요. 항상 출발 지점이 원점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속도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언제냐면 V의 부호가 바뀔 때 이때가 되겠죠. 그래서 T가 A일 때 위치가 마이너스 8이다. 그러면 처음에 출발 지점이 원점이니까 이게 위치 변화량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거죠. 그럼 0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8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C에서 위치가 마이너스 6이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A부터 B까지 정적분하면 나오는 값을 S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준 이 조건을 써먹어 보면요. C에서 위치가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은 B에서 C까지의 정적분이랑 빨강색, 파란색 정적분을 다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0부터 B까지 정적분한 거랑 B부터 C까지 정적분한 거 이게 보라색이죠? 그게 같다고 했어요. 0부터 B까지는 이거 두 개 더한 거니까 여기 정적분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S 빼기 8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에서 C에서 위치는 마이너스 6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 개 정적분을 쭉 더해주면은 0부터 C까지 위치 변화량이 됩니다. 셋 다 더하면은 2S 빼기 16이고요. 그게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S는 5가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는 여기 S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입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고요. 이럴 때 정적분이 윗끝 아래끝 전부 다 숫자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를 는 K로 놓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구해야 되는 F2 같은 경우는 8 빼기 8K가 됩니다. K 값만 구해주면 되고 F1이 0보다 크다고 했는데 1 빼기 4K가 0보다 크다. 따라서 K가 4분의 1보다 작아야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fx는
정적분 저 부분을 k라고 쓰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제 k를 직접 적분을 해서 k 값을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k는 뭐냐면 0부터 1까지 ft dt를 절대값 해가지고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fx의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 따져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시면 x제곱 빼기 4k가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0이라는 실근이 나오는데, 여기선 실근이 뭐가 나오는지 좀 관찰하셔야 되는데, k의 부호에 따라 그 모양이 바뀌겠죠. 그래서 k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 여기는 항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는 항상 실근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0이 되면은 3중근으로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는 실근이 0밖에 없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k가 0이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fx가 뭐 이런 식으로, 여기가 3중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려집니다. 그럼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는데 그 범위에서 fx는 항상 0 이상이니까 이 정적분을 계산하실 때 절대값이 없이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이제 적분한다 생각하시면 4분의 t 4제곱 빼기 2kt 제곱인데 1부터 0까지입니다. 0은 대입하면 어차피 0일 거고요. 1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k랑 같다는 거고, k 값을 구해주시면 12분의 1이 되는데, 저희는 k가 0 이하일 때 지금 했으니까 얘는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k가 0보다 크면 0보다 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x제곱 빼기 4 하면은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바뀔 겁니다. 참고로 k는 어차피 4분의 1보다 작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0이 실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근이 뿔마 루트 4k, 그러니까 뿔마 2 루트 k가 되겠죠. 그러면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여기가 2 루트 k, 0, 마이너스 2 루트 k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야 돼요. k가 0부터 1까지 절대값 ft dt인데, 그러면 1이 이쪽에 있을지 이쪽에 있을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0에서 출발해서 처음엔 음수니까 절대값 없을 때 마이너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프가 부호가 양수니까 절대값을 그냥 없애면 되겠죠. 근데 k가 4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여기를 루트 4k로 보면은 4k는 1보다 작습니다. 루트를 씌워도 1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1보다 작다는 겁니다. 이 루트 4k가 1보다 작은 거니까 1은 여기 오른쪽에 위치하겠죠. 그러면은 0부터 1까지 적분할 때 0에서 2루트 k까지는 음수고 2루트 k부터 1까지는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0에서 1까지는 ft dt를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하셔야, 0부터 2루트 k는 마이너스 붙여서 적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루트 k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없이 적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t를 적분했을 때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t 4제곱 빼기 2kt 제곱 0부터 2루트 k까지 해주시고요. 똑같은 거를 2루트 k부터 1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2루트 k를 대입하시면 제곱하면 4k, 한 번 더 제곱하면은 16k 제곱이니까 4로 나누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k를 여기 곱하셔서 8k 제곱이 됩니다. 0을 대입하면 어차피 0이죠. 그 다음에 여기 1을 대입하시면 4분의 1 빼기 2k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루트 k를 대입한 건 이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마이너스 2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8k 제곱 빼기 2k 더하기 4분의 1이 되고, 그게 는 k가 되어야겠죠. 그럼 넘어가면 3k가 될 거고 전체 4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인수분해가 8k랑 8k-1이랑 4k-1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는 0이니까 k 값이 4분의 1과 8분의 1이 나옵니다. 근데 f1이 문제에서 0보다 크다 해서 k 값이 4분의 1보다 작다고 했죠. 그러니까 k는 8분의 1이 되는 것이고요.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F2 8 빼기 8K인데 금방 K가 8분의 1이라 했으니까 이게 1이겠죠. 1 빼주시면 7, 정답 2번이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자, 3차 함수에 원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두 개가 생기나 봅니다. 그때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의 최소값을 물었고요. 근이 0, A 6이 나오죠. A는 0과 6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고요. 원점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 자체가 0 대입하면 0이니까 원점을 지나죠. 자, 이 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원점을 지나는 원점이 접점인 이 접선이 하나 생길 거고요. 걔는 y는 mx꼴이 되겠죠. y 절편이 0이니까 기울기를 m1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는 접선이 이쪽에 하나 더 생기겠죠. 그러면은 얘는 접점이 어디 생길 거냐면 6보다는 그래프상으로 작은 곳에 생기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접점의 x 좌표를 t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fx는 미분을 할 건데 이거 3개 곱해져 있는 거를 미분할 줄 아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혹시 모르시면 얘를 전개를 해주시면은 이거 2개 이 전개해서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미분을 해주시면은 3x 제곱 빼기 2배의 a 플러스 6x 그리고 6a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접선이 좀 더 간단할 것 같아서 그거 먼저 구해볼게요. 두 번째 접선은 기울기를 m2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m1 같은 경우는 원점 자체가 접점이기 때문에 f'0을 구하면 기울기가 나오고 6a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t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고 기울기가 같아지겠죠. 그거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를 대입하시면 t 세제곱 그냥 여기에다가 대입할게요. 전개하기 전의 모양에다가 대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 직선에다가 t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한 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t를 양쪽을 날려주겠습니다. 그러면은 t 빼기 a랑 t 빼기 6을 곱한 게 m2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fx랑 이 접선이랑 t에서 기울기가 같겠죠. 직선의 기울기는 m2고 이 함수의 기울기는 t를 미분한 거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f't는 3t 제곱 빼기 2배의 a 플러스 6t 더하기 6a인데 그게 직선의 기울기 m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두 개가 같으니까 얘네끼리 같다라고 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거는 전개를 하시면 t제곱 빼기 a 플러스 6t 플러스 6a이고요. 오른쪽에 3t제곱 빼기 2배의 a 플러스 6t 플러스 6a가 됩니다. 이거는 지워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건데 얘는 마이너스 2배, 얘는 하나예요. 그럼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3t제곱에서 t제곱 빼시고 얘는 하나가 빠지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 값이 0 또는 2분의 a 플러스 6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t가 0은 아닌 게 0일 때는 이 첫 번째 접선이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 접점의 x좌표는 2분의 a 플러스 6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값이 2분의 a 플러스 6인 거고, 그러면 기울기 m2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냥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대입을 할까요? 네, 그러면은 m2는 뭐가 되냐면 여기 t 자리에다가 이걸 대입을 해요. 얘를 여기에 대입을 하시면은 a를 빼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6의 절반이고요. 그다음에 6을 빼면은 a 빼기 6의 절반이에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한 개 앞으로 빼주면은 이거의 제곱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울기의 곱이라고 했는데 m1은 뭐가 되냐면 6a거든요. 6a랑 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울기의 곱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분모 제곱하면 4가 되고 거의 6 곱할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 쓰고 a 곱해서 a 빼기 6의 제곱이다. 그럼 얘의 최소값을 문제에서 물었어요.
그러면 얘의 최소값을 찾을 때는 3차 함수잖아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일단 최고차 한계수 지금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고 지금 0이 근이 되는 거고 6이 중근이 되겠죠. 그러면은 최소값을 물었는데 보자. 지금 A가 0부터 6 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다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이만큼 그려지겠죠? 최소값은 극소값 여기가 되겠죠. 여긴 어떻게 찾냐면 x값이 여기가 0이랑 6이 되면은 여기 x값은 2가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3차 함수의 특징으로 이거를 좀 알고 계시면 계산이 편해질 때가 있어요. 모르시면은 직접 얘를 미분해서 극소가 어디서 생기는지 찾으셔야겠죠. 자, 이거는 알고 계시면 좋은데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 두 개를 그었어요. 그러면 접점이 두 개 생길 거고 접점 아닌 곳에서 만나는 점 두 개가 생기겠죠. 그럼 점이 지금 4개 나왔고 그리고 그 변곡점 있죠. 미적분 단원에서 미적분 과목에서 배우는데 여기 변곡점 대칭점이 됩니다. 3차함수에서는 이렇게 점 5개가 있으면 점 5개의 x 좌표가 등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로 생긴다는 뜻입니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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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변곡점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접선을 그었고 여기서 같은 기울기로 접선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지금 표시한 점 5개가 x좌표의 간격이 똑같다는 거고 그러면 1대 1대 1인 거예요. 근데 0에서 6까지 갔으니까 0, 2, 4, 6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생기냐면 a가 2일 때 생긴다는 거예요. 대입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3 곱하기 4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48이 되겠네요. 따라서 최소값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자, m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이 존재하도록 하는 순서상 m, n의 개수를 물었어요. 제곱근의 개수를 물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m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눴어요. 그러면은 m이 양수가 되면은 자, 이 범위에서 n이 생기는 건데 항상 제곱근이 있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m이 1이에요. 그러면은 1이에요. 그러면은 n이 뭐가 되든 간에 거듭 제곱근이 n 제곱근이 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n을 전부 다 세주면 되고 그럴 땐 뒤에서 앞에 걸 뺀 게 그냥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10 빼기 m개가 생기는 거고 n 값은 1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9까지 가능하겠죠. 10이 되면은 없겠죠. 그래서 1부터 9까지 대입해주면 이게 1부터 9까지의 합이 돼서 45가 됩니다. 따라서 가는 45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m이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범위는 m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m으로 이렇게 써지겠죠. 그리고 n까지 등호 여기 빠지고 1 이상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n이 홀수면은 무조건 한 개 존재해요. 근데 n이 짝수면은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같은 게 있을 때 홀수 제곱근은 존재하는데 짝수 제곱근은 존재하지가 않겠죠. 그러면은 이제 n이 짝수일 때는 어차피 없어요. 그럼 안 세면 되겠고 n이 홀수일 때만 생각을 해주면은 되는 겁니다. 근데 n이 만약에 1, 3, 5, 7, 9까지 생각을 이제 하면 되겠죠. n이 1이면 1 이상 1 미만인 마이너스 m의 개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3이 되면은 1 이상 3 미만이면 개수가 2개가 나오겠죠. 그럼 m도 2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래서 n 값이 2개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1 이상 5 미만이 되면 4개가 되고 이때는 6개, 이때는 8개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다 더해주면은 20개가 됩니다. 따라서 나는 20이 되고요. 가랑 나랑 문제에서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65, 정답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입니다.
반지름 길이가 루트 10이라고 했고요. 지금 보이는 삼각형 3개는 전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근데 S1, S2라고 하면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넓이가 4대 3이라는 거죠. 그리고 BC 길이가 2루트 5가 된다고 했어요. 이런 숫자는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되는데 이게 1대 1대 루트 2죠. 그러면은 여기 루트 10이고 여기가 직각 이등변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바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각도를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쪽이 90도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를 더하면 2분의 3파이가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자, 아까 전에 이 삼각형 넓이가 4대 3이라고 했죠. 근데 넓이는 2분의 1 그리고 AB인데 AB가 둘 다 RR이고 그 다음에 사인 알파랑 알파를 곱하거나 사인 베타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은 2분의 1 R제곱 사인 알파랑 2분의 1 R제곱 사인 베타가 4대 3이라는 거니까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가 4대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 나누기 사인 베타가 3분의 4다 이렇게 써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뭘 좀 해볼 수 있는 게 베타를 알파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베타가 베타 자리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할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게 각변환 공식을 생각하시면 코사인 마이너스 붙여서 알파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가 되겠죠. 따라서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묻는 게 뭔지 살펴보면요. AB 길이를 묻고 있어요. 그럼 여기를 미지수로 놓고 코사인, 지금 저희가 탄젠트 알파 값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사인이랑 코사인 알파를 다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반지름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코사인 돌려서 L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알파는 0에서 180도 사이가 되니까 탄젠트가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거는 x분의 y니까 자, 요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알파인 거고 그럼 이 길이가 5가 되고 코사인 알파는 r분의 x, 5분의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을 한번 돌려주시면 아까 그 삼각형 볼게요.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을 돌리면 루트 10, 루트 10 L이죠. 그래서 제곱해서 10 더하기 10 빼기 L 제곱 해주시면 되고요. 2 곱하기 루트 10 두 번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0을 이쪽에 넘기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20 마이너스 L 제곱.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L 제곱은 32. 그럼 AB의 길이가 L인데 얘는 4루트 2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 3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OABC 넓이랑 AOB, 그러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를 2등분을 하는 직선이 있대요. 그 y절편을 구하면 극한값을 구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 넓이를 반띵하려면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야겠죠. 그러면은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게 되냐면 마이너스 1,1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L 직선을 식을 세워 보면은 기울기는 모르니까 m이라 놓고 마이너스 1,1을 지나려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AP 직선이랑 교점을 구해서 이 삼각형 넓이를 구했을 때 이거의 절반이 나와야겠죠. 그러면은 n값을 t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AP랑 교점을 찾으려면 일단 AP의 식을 찾아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t 갈 때 2 내려왔으니까 기울기가 t분의 2가 되겠고요. y절편이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점 찾으려면 이거 두 개를 같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mx 더하기 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t분의 2x 더하기 2다 라고 하시면은 되겠고요. 자, 그러면 x로 묶어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때 교점의 x 좌표가
이렇게 구해지네요. 이걸 왜 구한 거냐면 이 넓이를 구할 거죠. 근데 일단 이 삼각형 넓이는 얼마냐면 밑변 t, 높이 2니까 곱하면 2t인데 반띵하면 t가 되겠죠. 그럼 여기 넓이는 2분의 t가 되어야 합니다. 얘 넓이를 구할 때는 이걸 밑변으로 보고 높이는 이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y절편이 일단 필요해요. y절편은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되니까 0, 아니죠. 이거 AP죠. 죄송해요. 이 직선 L에다가 y절편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0을 대입하시면 m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0, m 플러스 1인 거고 이 노란색 길이는 2에서 얘를 빼니까 1 빼기 m이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 빼기 m 그 다음에 얘를 밑편으로 봤을 때 높이는 이 점의 x좌표가 높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곱해 주시면 지금 한 게 이 잘라진 삼각형의 넓이겠죠. 그게 이거의 절반인 2분의 t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을 날려주고요. 얘는 오른쪽으로 넘기도록 할게요. 왼쪽은 제곱해 주시면은 이렇게 되겠고 t를 여기 곱해 주시면 mt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근의 공식을 써가지고 n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의 공식을 쓰면 2분의 마이너스 t 하신 다음에 뿔마 루트 t제곱을 하시면요. b제곱을 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4ac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n값이 L의 기울기가 무조건 음수가 돼야 되겠죠. 기울기가 0이면 이렇게 되는데 얘가 그럼 절반보다 작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기울어져야 되니까 n값이 음수인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로 돼야겠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문제에서 묻는 ft는 뭐냐면 바로 L의 y절편 m 플러스 1이죠. 그게 ft죠. 그래서 ft는 뭐냐면 m 플러스 1이고 여기다가 1을 더해 주시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고 t가 0의 우극한으로 간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극한을 취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동그라미 빼기 세모라고 되어 있을 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를 위아래 곱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분모는 이렇게 되겠고요. 분자는 동그라미를 제곱하면은 t 플러스 4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모를 제곱하면은 t 제곱 t 플러스 2의 제곱에다가 4를 더한 게 될 겁니다. 빼주시면은 되겠고요. 그러면 1차항은 어떻게 되냐면 4t가 됩니다. 상수항은 큰 의미가 없겠죠. 4t 플러스 8이 됩니다. 2를 나눠주면은 2t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수항이 의미가 있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t가 0으로 간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들은 전부 다 0이 되겠죠. 그러면 4 나누기 4 플러스 얘는 루트 8이 되겠네요. 그래서 위아래를 2로 나눠주면은 2 더하기 루트 2분의 2가 되겠고요. 유리화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2 빼기 루트 2 정답 2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입니다. fx랑 gx가 있는데 크지 않은 값을 hx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fx고 이게 gx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크지 않은 걸 h라고 한다고 하면 밑에 있는 걸 따라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네. 물론 어떻게 만나면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교점에서. 자, 그러면은 일단 fx랑 gx를 좀 살펴볼게요. fx는 3차 함수고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되겠네요. 교점이 x축과의 교점이 0과 뿔마 2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gx는 1차 함수인데 0에서 끊어져 있고 0을 대입했을 때 y절편이 같기 때문에 일단 연속입니다. 연속인데 기울기가 이쪽이랑 이쪽이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얘네는 이렇게 위로 V자 또는 밑으로 V자 같은 모양이 될 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기억부터 하나씩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다가 필기를 할게요. m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gx가 뭐가 나오냐면요. 위에 있는 식은 47x 마이너스 4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마이너스 2x 빼기 4가 나옵니다. h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라고 했는데 그럼 g랑 f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더 작은 거, 크지 않은 걸 골라주시면 되겠죠. f에다가 먼저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여기 이쪽에 대입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1이 되는 거고 얘는 4분의 1 빼기 4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g에다가는 2분의 1을 대입하면 이쪽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죄송해요. 이쪽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빼기 4,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럼 누가 더 작냐면 g가 더 작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h 2분의 1이 된다. 기억은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해보도록 할게요. 니은 보시면 m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은 h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하고 g하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 식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f는 이렇게 뿔마 2랑 0에서 만나는 그래프가 되겠고 g는 0을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그래서 0, 마이너스 4를 지나고 이제 m 값이 마이너스 1이면 기울기가 x 0보다 작을 땐 양수, x가 0 이상일 때는 음수이기 때문에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모양이 됩니다. 물론 이게 이렇게 이쪽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가 올라올 때는 생각해 보시면 3차 함수랑 1차 함수니까 여기서 무조건 하나가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려갈 때는 두 점에서 만날지 한 점에서 접할지 안 만날지 모르겠죠. 근데 문제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x 개수를 물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g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 치면은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따라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 따라서 미분 불가능해지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무조건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는 생기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두 개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더 생기겠죠. 그래서 이 오른쪽 그래프를 그렸을 때 fx랑 몇 개에서 만나는지 조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랑 누구를 조사하시면 되냐면 얘랑 얘가 몇 개에서 만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8x 하고 마이너스 2x 빼기 4가 같다라고 하고 왼쪽으로 넘겨서 절반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요렇게 되겠고요. 1 대입하면은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또 x 빼기 1이 하나 인수가 더 있고 x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x는 1에서 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의 그래프는 이렇게 접하게 그려지는 거고 h를 그리면 아래쪽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미분이 이쪽에서는 가능하고 하나, 둘, 두 군데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니은도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는 양수 m이라고 했어요. 기억 니은에선 음수였죠. 그때 양수 m의 최대값을 묻고 있고요.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디귿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억이나 니은하고 조금 달라지는 게 여기 y절편이 지금은 음수였는데 m이 양수가 돼버리면은 y절편이 양수니까 이쪽에 이제 찍힐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니까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모양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디귿을 좀 해볼게요. f는 똑같이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y절편이 양수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게 되겠고 이렇게 V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는 3차고 얘는 1차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서는 접하지 않고 그냥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무조건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하나 생기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안 만나면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하나만 있으니까 디귿이 맞게 됩니다. 근데 m이 커지면 최대값 구하라 했잖아요. m이 커지면 이 기울기가 커지니까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이 기울기는 작아지니까 얘는 이렇게 내려가게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m이 점점 커지면은 얘는 계속 올라가도 어차피 미분 불가능한 거 한 개죠. 근데 얘는 점점 내려오다가 여기 이쯤에 이제 찍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미분이 불가능한 지점이 두 개가 추가되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얘가 아무리 내려와도 언제까지 이렇게 접할 때까지만 될 겁니다. 그래서 접할 때가 최대네. 그럼 접할 때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교점의 x좌표를 저는 t라고 놓고 이게 f고 이게 g가 되겠죠. 왼쪽에 있는 이 함수는 마이너스 m분의 47x 플러스 m 세제곱분의 4가 됩니다. 그러면 f하고 g에다가 t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 같고 기울기 같다 두 개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밑에 거 먼저 해볼게요. 얘 미분하면 6x 제곱 빼기 8이죠. 그래서 6t 제곱 마이너스 8이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m분의 47 된다라고 해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은 대입하시면 f는 자, 이런 3차 함수고 직선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이제 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요 부분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에 t를 곱해요. 그리고 위에서 밑에를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위를 뺄게요. 그러면은 4t 세제곱이 마이너스 m 세제곱분의 4가 되고 4로 나눠준 다음에 세제곱끼리 같은 거니까 t가 마이너스 m분의 1이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m분의 1 자리 여기에다가 t를 이 빨강색을 t로 바꾼다 치면은 t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양쪽을 처음에처럼 t를 한번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t 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6t 제곱 빼기 47t 빼기 8이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t를 구해가지고 m값 대입해서 m값을 구해주셔도 되고 여기서 처음부터 t 대신에 마이너스 m분의 1을 대입해서 m에 관한 방정식으로 푸셔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저희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건 t가 아니라 m의 값인 거죠. 저는 일단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t 값이 8 또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오고요. 그러면 n 값은 뭐냐면 t를 부호 바꿔서 뒤집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과 6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접할 때 n 값은 6이 되겠죠. 저희 m이 양수일 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최대값은 6이다. 디귿도 맞다. 그래서 정답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입니다. f를 미분할게요.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시고 뒤에 거 곱해 주신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쓰시고 뒤에 거 미분해 주시면 되겠죠? 1을 대입합니다. 그러면은 2 곱하기 6, 그 다음에 여기는 5 곱하기 2가 됩니다. 12 더하기 10이죠? 그래서 22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23번 할게요.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고 둘레 길이가 24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부채꼴이 있는데 여기가 1이고 둘레 길이가 24라고 했어요. 반지름 길이 r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여기는 l은 r 세타인데 세타가 1이니까 r이 되는 거고 둘레는 3r이 되겠죠. 따라서 r 값은 8이 됩니다.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해주시면 되는데 계산해 주시면 32다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 32. 24번입니다. 보시면은 적분 구간이 어차피 똑같아요. 그러면은 더하기 할 때 적분을 하는 함수끼리 더해 주시면 되겠죠. 얘랑 얘를 더해 주시면
4x 세제곱 6x는 날라가고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러면 x 4제곱 더하기 3x가 되는 거고 3 대입하시고 1 대입해서 빼주시면 되겠죠. 3을 대입하시면 81 더하기 9고요. 1을 대입하시면 4가 됩니다. 그래서 90에서 4를 뺀다. 86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25번입니다. 주어진 극한값 모양으로 얘네를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an 앞엔 n 제곱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극한값을 구하는 건 이 녀석인데 n 제곱을 만들어 주려고 여기 n을 곱하고 대신에 여기 n을 나눕시다. 그럼 플러스 2가 될 거고 bn은 n분의 bn으로 써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얼마냐면 극한값이 3으로 가고요. 얘는 극한값이 5로 가요. 뒤에 플러스 2는 2로 가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2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26번입니다. P가 1사분면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P점을 저는 R 코사인 보자. 네, OP가 나타내는 각을 알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P의 좌표를 보자. 여기가 알파면 사인이 지금 3분의 1이고요. 코사인은 그럼 양수가 나오겠죠. 제곱하면 9분의 1이니까 9분의 8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요 길이 r이라고 하면 p의 좌표를 r 코사인 알파, r 사인 알파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q는 뭐냐면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xy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q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한 걸 r이라고 했으니까 부호를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OQ를 나타내는 각을 베타라고 했으니까 R 코사인 베타. 근데 네, R 코사인 베타, R 사인 베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R 같은 경우는 R 코사인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내 주도록 할게요. 감마로. 그러면은 사인 베타 같은 경우는 얘랑 비교해 주시면 3분의 2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감마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사인 감마는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2예요. 문제에서 물은 거는 탄젠트이기 때문에 탄젠트 감마는 코사인 분의 사인에서 2루트 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시면은 9배에다가 사인 베타 제곱하시고요. 탄젠트 감마를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 더하기 72가 되기 때문에 80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네요. 27번입니다. 빨강, 파랑을 포함해서 9가지 색이 있는데 9개를 모두 사용해서 9개를 칠하니까 한 번씩 쓰는 거고요. 그리고 빨강, 파랑은 서로 꼭지점을 공유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빨강을 만약에 가운데 칠해요. 그러면 파랑을 어디에 칠하든 꼭지점을 공유하죠. 그러니까 가운데 빨강이 오면 파랑을 색칠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가운데 파랑을 써버리면은 빨강이 갈 곳이 없겠죠. 그래서 가운데는 무조건 빨강, 파랑을 제외한 7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해서 색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빨강을 먼저 칠한 다음에 파랑을 칠한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회전해서 일치하는 거는 같은 걸로 보기 때문에 빨강색이 여기 4가지 중에 어디 오든 같은 경우가 되겠죠. 자, 근데 나머지 자리, 여기 4개 중에 하나 오는 거는 또 다른 경우니까 이 2가지로 나누어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빨강이 상하 좌우 중에 오는 경우를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위에 왔다고 칠게요. 그러면 파란색이 얘랑 꼭지점을 공유하는 이 4개의 자리는 오지 못해요. 3군데 중에 한 군데로 파랑을 골라서 색칠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색깔을 지금 가운데 하나, 빨강 하나, 파랑 하나 썼으니까 6개가 남겠죠. 6개를 배치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7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색칠을 한 다음에 빨강이 이번에는 이 4귀퉁이 중에 하나를 자리를 골라서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꼭지점을 공유하는 여기 2개는 파랑이 못 오고 5개 중에 하나에
색칠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은 6개를 배치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2개를 더해 주시면 7 곱하기 3 더하기 5니까 8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 2개가 7팩 곱하기 8이죠. 따라서 K 값은 8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8번입니다. 삼각함수인데요. 사인인데 사인 x가 주기가 2파인데 사인 ax라고 돼 있으니까 쟤는 이제 주기가 2파이를 a로 나눈 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범위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요. 자, 이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데 저는 그냥 뭘 그릴 거냐면 b 떼놓고 b는 이따가 생각하려고요. 2 sin ax를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한 바퀴 도는 주기가 a분의 2파인데 딱 거기까지 그리는 거고 반대쪽은 마이너스 a분의 파이까지 그리는 거니까 반주기만큼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a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근데 a점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통째로 0이 나온다는 건 요 앞부분은 마이너스 b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a'이라고 할게요. 걔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인데 a를 분모에 곱했어요. 근데 a는 1보다 작은 양수예요. 그러면은 여기 분모끼리 비교하시면 2보다 2a가 작죠. 그래서 이 점이 얘보다 오른쪽에 찍힐 거예요. 그래서 이게 a'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2분의 7파이를 대입하면 똑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 이 교점 중에 어디가 b'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아까처럼 b'은 2분의 7파이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b가 여기서 나오면 뒤에 b를 더해서 0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2분의 7파이는 양수니까 이쪽은 아닐 거고 여기서 만나거나 여기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 경우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b'하고 a'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칭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그러면 여기는 a분의 2파이, 여기는 a분의 파이, 여기는 2a분의 파이겠죠. 여기가 2a분의 파이니까 이 좌표랑 이 좌표를 더해서 반띵하면 2a분의 파이가 나온다. 다르게 말하면 두 개를 더하면 쟤를 2배해서 a분의 파이가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네 2개 더해주시면 3파이죠. 그럼 a 값은 뭐가 나오냐면 3분의 1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대입해주시면 이제 b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 3분의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b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보자. a 값이 3분의 1인데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대입했다 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고 그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2배에서 마이너스 1이죠. 그게 마이너스 b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b 값이 1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서 물은 건 a 더하기 b의 30배거든요. 얘 30배 하면 10이고 얘 30배 하면은 30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이때는 답이 40이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두 번째 경우는 자 이때인데 그럼 A'에서 B'까지 정확히 한 바퀴, 그러니까 한 주기만큼 가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다가 한 주기가 지금 얼마냐면 A분의 2파이예요. 그거를 더했을 때 파란색 2분의 7파이가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얘를 넘겨주면은 4파이가 됩니다. 그럼 A 값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은 y는 sin 2분의 x가 될 거고 거기다가 이 값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b가 나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죠. 그러면 b 값이 루트 2분의 1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b가
유리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안 되는 거고 첫 번째 경우에서 40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배를 빠뜨렸네요. 네. 그러면은 이게 루트 2가 되겠죠. 어쨌든 유리수라는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40 해주시면 되겠고요. 29번입니다. 점 A랑 B가 있는데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점 A는 0, n 플러스 5를 지난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n 플러스 5를 찍어주시면 여기가 점 A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n 플러스 4, 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OAB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생기고 이 안에 정사각형인데 한 변 길이 1짜리 그리고 XY 좌표가 모두 자연수인 거 몇 개냐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격자점이라고 보통 부르죠. 정수나 자연수 XY 좌표가 전부 다 자연수거나 정수인 거요. 이 개수를 세는 문제가 한동안 많이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부 다 자연수인 정사각형 길이 1짜리가 어디서부터 이제 세면 되냐면 가장 왼쪽 아래 여기서부터 세면 되겠죠. 1,1을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럼 이 안에 총 몇 개가 있냐라고 하는데 얘를 세실 때 세로나 가로나 기준을 잡아서 세시면 편해요. 전 세로부터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요. 세로부터 생각을 한다는 거는 여기 x좌표가 자연수여야 되니까 제일 작으면 1이겠죠. 그 다음에 작은 건 2겠죠. 그러면 요 안에서 일단 사각형이 몇 개 있는지 세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세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x좌표가 1이랑 2가 있는데 y좌표가 가장 작으면 1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사각형은 여기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y좌표가 0이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사각형은 여기가 됩니다. 얘는 y좌표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위로 갔을 때 몇 개까지 생기지 라는 걸 알려면 이 함수값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이쪽이 중요할까요? 이쪽이 중요할까요? 네, 이쪽이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함수값이 어디까지 가야 되지? 그러면은 이 식이 필요합니다. x절편 n 플러스 4고 y절편 n 플러스 5니까요. 직선식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함수값이니까 y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n 플러스 5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런 모양으로 직선을 많이 다루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이 함수값이 얼마까지 가는지 볼 때 뭐가 중요하냐면 함수값이 뭐 10일 때나 10.1일 때나 10.2일 때나 어때요? 결과가 다 똑같겠죠. 자연수가 10까지 된다는 건 변함이 없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함수값이 정수 부분이 얼마냐라는 게 중요해요. 뭐 11.1이 되면 사각형에 한 개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대입하는 x는 어차피 자연수일 거니까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나누어서 표현을 하면 더 좋냐면 n 플러스 4 플러스 1로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약분을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랑 약분하면 1 되겠죠. 그럼 그냥 마이너스 x거든요. 그래서 n 플러스 5 뒤에 있는 거에다가 빼기 x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저희가 x가 어차피 0부터 n 플러스 4는 어차피 대입할 필요가 없고 n 플러스 3까지만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0. 얼마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x는 어차피 자연수 대입할 거니까 얘는 정수예요. 그럼 이 함수 값은 n 플러스 5 빼기 x에서 0. 얼마를 빼는 거니까 n 플러스 4 빼기 x 점 하고 얼마 얼마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를 대입하면 함수 값이 n 플러스 2. 얼마가 되고요. 그러면 가장 위에 있는 사각형은 여기 얘가 될 텐데 이 y 값이 n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몇 번째 사각형일까요? 여기서 n 플러스 2번째일까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첫 번째 사각형의 아래쪽 y좌표가 1이죠. 그러면은 두 번째 사각형은 아래쪽 y좌표가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게 땡땡땡 한 다음에 마지막 사각형은 위에 말고 똑같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y좌표가 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여기서 n 플러스
1번째까지 사각형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서 이제 몇 개 생기나 살펴보시면 x에다가 3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함수값이 어떻게 되냐면 x에다가 3 대입하시면 n 플러스 1. 얼마가 나와요. 그러면 가장 높은 함수값 y값은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하나가 줄어들어서 n개가 나올 겁니다. 이걸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게 생각해 보시면은 이 직선이 많이 기울어 있으면은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한 번에 개수가 2개, 3개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x에다가 1, 2, 3, 4 대입했을 때 이 부분은 어차피 1을 넘지가 않아요. 그쵸? 어차피 0과 1 사이죠. 근데 x가 1, 2, 3, 4 줄면은 이 빨강색은 무조건 1씩만 줄어들기 때문에 사각형 개수가 하나씩만 줄어들고 마지막에는 여기서 딱 하나만 이렇게 생기는 경우까지 오겠죠. 그래서 플러스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더하기 1까지 한 게 저희 사각형의 개수를 다 더해준 게 됩니다. 그럼 1부터 n 플러스 1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첫 항, 끝 항 더하시고 항의 개수를 곱한 다음에 반띵을 해주시면은 2분의 n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3n 플러스 1이 an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물은 거는 이 an을 1부터 8까지 다 더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 합공식을 써주시면 되겠죠. n 제곱이니까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 같은 경우는 n 곱하기 n 플러스 1 반띵 하시면 되고 얘는 그냥 상수를 8번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 나눠 주시고요. 여기 2랑 3을 여기 한 번 나눠 주시면 6 곱하기 17입니다. 그럼 60 더하기 42니까 10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를 나눠 주면은 6 곱하기 9가 되겠죠. 네, 6 곱하기 9 그러면은 54가 되겠고 뒤에 플러스 8 해주시면 됩니다. 얘네 더하면 110이죠. 거기다가 54를 더했으니까 164를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0번입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4인 3차 함수 fx라고 했고요. 걔를 적분했으니까 gx는 4차 함수가 될 겁니다. 조건들을 봐보면요. f'a는 0이다. 이거는 언제 쓰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간단한 조건인 것 같고요. 나는 절대값이었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좀 익숙한 상황이어야 됩니다. 어떻게 써먹을지 대충 생각이 돼야 되겠죠. 절대값을 씌워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접어 올리게 되는 거고 그럼 뾰족해지면서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근데 항상 그런 게 아닌 게 예를 들면 y는 x 세제곱을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x축하고 0에서 만나는데 접어 올려도 미분이 가능해요. 이게 언제 그런 거냐면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0일 때 이쪽이나 접어 올린 쪽이나 둘 다 미분계수가 0이 되면서 부드럽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거고요. 다소 직관적으로 설명하긴 했는데 다항함수인 경우에는 만나는 지점에서 중근이나 3중근 이런 식으로 근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리고 또 알고 계셔야 되는 게 3차랑 4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게 가능한지. 물론 그거를 왜 그렇게밖에 안 되는지를 본인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결과물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gx 빼기 g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x랑 a 대입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a부터 x까지 적분을 한 게 되는 거죠. 근데 f가 3차니까 얘는 4차가 되는 거예요. 4차 함수가 되는 거고 4차 함수의 절대값을 씌웠는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 한 개다 라는 뜻입니다. 밑에 조건은 보시면 아직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다시 읽어보기로 하고 나 조건을 살펴보면요. 4차 함수는 미분에서 0이 되는 x값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두 가지 x값이 두 개일 때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미분에서 0이 되는 게 있을 때랑 없을 때, 여기만 있을 때,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찌그러진 경우, 그리고 좌우가 대칭인 경우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x축을 그어줄 거예요. x축을 그어줄 건데 만나는 지점에서 지금까지는 만나는 게 없으니까 다 미분 가능하겠죠. 근데 이렇게 만나면 만난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인 게 없어요. 그래서 두 군데가 다 접어버리면 미분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항상 제일 오른쪽 케이스는 보시면은 미분 불가능한 게 0개 또는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1개라고 한 게 절대 안 되고요. 왼쪽을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미분 불가능한 게 0개이다가 딱 올라가는 순간 4개 점에서 만나죠. 근데 전부 다 중근이 아니니까 네 군데서 미분이 불가능하고 다시 두 군데로 바뀌겠죠. 얘는 0개이다가 2개, 그 다음에 2개, 2개, 2개 하다가 여기까지 2개이다가 딱 올라가면은 네 군데서 불가능하겠죠. 다시 2개로 변하겠죠. 얘는 똑같을 거니까 안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한 개만 미분이 불가능한 거는 바로 중간에서 이 중간 케이스에서 생기는 거예요. 보시면은 전부 미분 가능하다가 2개에서 안 되다가 언제 이 점을 지나는 순간 여기는 미분이 가능하고 여긴 안 되죠.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경우로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이 y는 gx 빼기 ga라는 4차 함수는 그래프 개형이 두 가지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이야기고요. 4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하나,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 하나가 가능한 겁니다. 근데 저희는 결국 F5를 물으니까 F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F를 적분해서 G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저기 GX 빼기 GA 저 4차 함수를 미분하면은 얘를 미분하면 그냥 fx가 나오겠죠. 그러면 위의 함수를 도함수를 구하면 f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지점이랑 이 지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f를 그리면 여기까지는 감소하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음수이다가 플러스로 바뀌는 거고요. 여기서는 도함수가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음수이다가 양수 0 찍고 다시 양수, 마찬가지로 이 지점이랑 이 지점을 기준으로 얘가 음수이다가 0 찍고 다시 음수,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살펴볼게요. 가족권을 보면 f'A가 0이래요. 그럼 A가 어디 있는지를 힌트를 좀 준 것 같은데 f'이 0인 거는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는 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 위의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A를 대입하면 GA 빼기 GA니까 무조건 0이겠죠. 그러니까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이 x는 a의 후보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아래 그래프를 보면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찾으면 a가 어디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x는 a가 되겠고 여기가 x는 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거나 여기가 a가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안 써먹은 조건이 이 밑에 있는 것밖에 없어요. ht는 뭐냐면 ga 값을 말을 하는 거래요. 그럼 여기 위에다가 a를 대입하는 거죠. t부터 a까지 적분한 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ht는 뭐냐? ga 값인데 t부터 a까지 적분한 거다. 근데 3을 대입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0이 된다. 그리고 ht의 최대는 언제 생기냐면 2를 대입했을 때 생긴다. 2부터 a까지 적분한 게 최대고 그 값은 27이다 라는 거를 문제에서 준 거예요. 그러면 f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h3이 문제에서 0이라고 했죠. 그러면 최대가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왼쪽 그림에서부터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이게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에서 2부터 a까지가 최대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가 어디서부터 a까지를 하면은 넓이가 최대가 되냐, 넓이 말고 정적분이 최대가 되냐인데, 만약에 a가 오른쪽에 있으면 2부터 a라고 했을 때 이 넓이가 양수니까 정적분은 오히려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27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2는 왼쪽에 있을 텐데 2부터 a까지를 했을 때 정적분이 최대가 되려면 여기가 2가 되어야겠죠. 2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넓이가 작아지면서 정적분도 작아질 거고, 2가 왼쪽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이제 정적분이 음수가 더해지면서 작아지게 되겠죠. 자, 근데 3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하면 또 0이 된대요. 그러면은 3은 2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3이 이런 쪽으로 생겨가지고 이 넓이가 같아서 정적분 0은 안 되겠죠. 그러면 3은 무조건 2보다는 오른쪽에 있는데 3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해서 0이 되려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냥 이게 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상황에서는 식을 이제 세울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되는 거냐면 fx가 최고차항 계수 4인 3차 함수라 했는데 x는 2가 근이 나오는 거고 x는 3이 중근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2부터 3까지를 적분했을 때 실제로 27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넓이 공식을 3차 함수일 때 외우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다지 자주 나오는 상황은 아니라서 일단 안 해오셨다고 생각하고 직접 적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적분할 건데요. 그럼 2부터 3까지 적분을 합니다. 이거를 직접 전개해서 이 상태로 생으로 적분을 하기보다는 여기를 x제곱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정적분 윗끝 아래끝을 전부 다 3씩 빼줄게요. 그리고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조금 더 편해질 것 같고요. 그러면은 4x 세제곱 그 다음에 4x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x 4제곱 더하기 3분의 4 x 세제곱에다가 0 대입한 거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빼면 되는데 0 대입하면 0이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어쨌든 이게 27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로 했더니 답이 안 나오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로 생각을 해보면 2부터 a까지 정적분해서 27이 되는 게 최대인 거죠. 그러면 2가 만약에 이 왼쪽에 있어요 라고 한다면 2부터 a까지 정적분하면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럼 2는 a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고, 자, a가 여기 있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2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하면은 반대로 a부터 2까지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데 이게 아래쪽에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고, 이때 넓이가 최대니까 최대가 되겠죠. 만약에 2가 더 오른쪽으로 간다면 2부터 a까지 정적분은 a부터 2까지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데 여기 플러스 부분 때문에 오히려 다시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가 넓이가 최대가 되겠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넓이 말고 정적분이 2부터 a까지 한 게 최대 27이 되겠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3부터 a까지 적분을 하면은 0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넓이랑 똑같게 이쯤에 3이 있어서 여기 넓이 두 개가 같아서 정적분하면 0이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를 이제 식으로 세워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거는 이제 지우고 fx가 어떻게 되냐면 최고차항 계수는 그대로 사고요. a에서 접하니까 x 빼기 a 제곱한 다음에 x 빼기 2를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적분을 2부터 a까지 해서 27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이걸 그대로 계산하기보다는 저는 이게 여기 제곱이 x제곱으로 바뀌면 계산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끝 아래끝을 a를 빼주고 얘는 x 대신에 x 플러스 a를 대입해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x세제곱 더하기 a-2의 x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정적분을 이제 해주시면은 4분의가 아니죠. 여기 4배 있어야 되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가 x 4제곱 더하기 3분의 4의 a-2 x 세제곱이 돼요. 0을 대입하면 어차피 0이 나올 거고요. 2 빼기 a를 대입한 거를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돼야 되냐? 27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부호를 바꿔서 2 빼기 a로 쓰면서 플러스 3분의 4로 바꿀게요. 그럼 2 빼기 a의 4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4에서 1을 뺀 거니까 3분의 2 빼기 a 4제곱한 게 27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2 빼기 a를 4제곱해서 3의 4제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실수만 생각하면은 얘가 3이거나 마이너스 3이 되면 됩니다. 그럼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5가 나오겠죠. 근데 저희가 a가 2보다 왼쪽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2가지 케이스밖에 없으니까 답을 찾은 거라고 확신이 들긴 하지만 문제를 다 풀고 나서는 h3이 0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저는 시간 재고 푸는 게 아니니까 이걸 확인하고 답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3부터 a까지 인데 a가 마이너스 1인 거죠 이제. 그리고 fx식을 가져다 쓰면은 x 빼기 a 대신에 x 플러스 1로 쓰시면 되는 거고, x 빼기 2 dx 했을 때 이게 0이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를 x제곱으로 바꾸면 계산이 편하니까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고 여기 플러스 1씩 해주시면은 되겠죠. 자, 그러면 4부터 0까지 적분을 하는 거고 4x 세제곱 빼기 12x 제곱, 그러면은 x 4제곱 빼기 4x 세제곱이 됩니다. 0을 대입하면 어차피 0일 거고 4를 대입하면 4의 4제곱 빼기 4의 4제곱이라서 0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시험에서는 굳이 확신이 들면 계산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 물은 거는 f5입니다. 그러면 fx는 지금 다 찾았죠. 이게 fx잖아요. 그래서 저기다가 5를 대입해 주시면 끝나죠. 자, 그러면 12 곱하기 36이 되는 거고요. 12의 제곱에다가 3을 곱한다고 생각할게요. 144에다가 3을 곱하는 거니까 432가 되겠네요. 정답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